네, 안녕하십니까. 죄송하게 제가 오늘 강의인 줄을 모르고 5분 만에 지금 준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2007년도에 이 당생물학과 만나서 제 의사 인생이 바뀌었고, 정말 제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누구보다도 지금도 이제 진료 끝나고 을 취하고 있던 중에 제가 오늘 강의인 줄을 모르고 후다닥 전화를 받고 5분 만에 지금 이렇게 앉았는데요. 제가 느끼는 거는 의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된다. 저는 요즘 그런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저를 두고 네. 정말 그 기존 의학이 정말 기라성 같은 의료들이 너무나 그 정말 그 화려한 그 기술력, 어떤 지식 이런 거를 자랑하고 있지만 음 이게 진짜 살리는 의료를 하고 있는 건지 의심될 때가 정말 많습니다. 날이 갈수록 이렇게 통합 의료를 하면서 기존의 우리 주류 의학을 하고 있는 어 지금 표준 의학이 거의 이제 99% 표준 의학이잖아요. 근데 그 표준 의학의 보통 소비자들은 의료인들을 믿잖아요. 의료인들을 믿고 찾아가고 의료인들한테 몸을 맡기고, 근데 1 년이 지나고 2 년이 지나고 3 년이 지나고 어떤 경우는 20 년이 지나도 자기 병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환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의료인으로서 너무나 책임감을 느끼고요. 의료 소비자라면 정말 너무 화가 날 것 같아요. 기존의 의학에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 결국 맞이하는 것은 1-2개월 밖에 안 남았다라는 시한부 선고인 경우도 있고요. 정말 어떨 때는 의사 생활을 하면서 기쁜 일도 많이 있어요. 기존의 의학에서 해결되지 않는 의료 소비자들이 와서 정말 건강을 찾는 모습을 보면 '정말 보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너무 늦게 만나서 오신 분들은 도저히 인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오시거든요. 그러면 어 최근에 지금 상당히 제가 좀 디프레션에 빠지고 지금 멘탈이 붕괴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날짜 강의인 줄도 모르고 있었고, 뭐 심정이 정말 너무 암울하고 그래요. 그게 지금 과연 현대 의료가 살리는 의료를 하고 있는지, 정말 죽이는 의료를 하고 있는지, 저는 또 새로운 사명을 좀 갖게 되었어요. '의학 교과서를 다시 쓰자.' 어 그게 제 생애에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어 하여튼 비슷하게라도 누군가가 그걸 완성할 때까지 저는 기초를 닦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의학 교과서는 새로 써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요즘 들어서 더욱더 강력하게 하고 있어요. 기존 표준 의학이 정말 사람을 살리는 의료이냐, 이게 사람을 죽이는 의료이냐, 정말 회의적인 시간들을 요즘 보내고 있습니다. 저를 이렇게 정말 의료에 있어서 이런 안티가 돼 버렸어요. 이런 안티를 만들게 된 계기는 바로 인제 당생물학이라는 학문을 만나면서 제가 이제 통합의학을 공부를 하게 되면서
하게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임상을 하면서 기존 의학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많은 환자들이 어 기존 뭐 여러 병원들을 다 다니다가 그 병원도 뭐 한두 군데를 다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를 다니다가 결국은 안 돼서 또 민간요법을 또 여러 군데를 또 다니다가 그래 가지고 결국 몸이 망가져서 이렇게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건강을 이제 되찾아서 정말 행복한 웃음을 이렇게 짓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인제 행복하고 이 보람을 이제 느끼는 거죠. 근데 너무나 늦게 오신 분들은 이미 진작에 초반에 만났었더라면 또는 질병에 걸리기 전에 이런 정보를 들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를 알았더라면 이런 상태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이제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참 이런 강의를 제가 뭐 14년 동안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정말 이런 강의가 원장님이나 저나 설동 원장님이나 몇몇 분들뿐 아니라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이 당생물학을 공부하고 임상에 적용을 하고 이 당생물학의 가치를 알리고 하는 일들을 하는 선생님들이 많아지기를 정말 기대를 합니다. 의사들이 못한다면 일반 사업자분들이라도 하셔야죠. 어 그래서 제대로 된 의학적 정보를 가지고 이것을 임상에 적용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자, 당생물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기존에 우리 생명정보체가 유전체와 단백질체와 그다음에 탄수화물체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자, 사이언스지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죠. 신데렐라의 마차가 여러분 옆에 와 있다. 그 신데렐라의 마차가 뭘 뜻하냐면 자, 그 신데렐라에 나오는 두 계모의 딸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무도회장에 나가요. 그게 뭐냐면 유전체와 단백질체예요. 이미 유전공학과 단백질공학은 발달을 했기 때문에 우리 생명체에서 유전체가 하는 역할, 단백질체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어지간한 정보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탄수화물은 잿더미에 아직도 묻혀져 있었던 거예요. 사이언스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이 그래요. 근데 이제는 글라이코믹스 2003년도에 우리 세상을 밝힐 10대 기술 중에 하나로 선정된 게 글라이코믹스 당질 공학이잖아요. 그 당질 공학을 통해서 이 당생물학이라는 것,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이제 밝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화려한 스포츠를 이제 맡게 된 거죠. 그 뒤로 이제 그 탄수화물의 역할, 탄수화물의 우리 몸에서 하는 구조적인 것과 기능적인 그런 역할들이 이제 밝혀지기 시작을 하고 지금 웬만한 그 질환들을 설명을 할 때도 보면은 이제 탄수화물과 연관된 그런 논문들이 인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인제 이게 인제 세포죠. 이 세포이거나 또는 단백질이거나 끝에 인제 당사슬이라는 것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O 글리칸이라고 하는 것과 N 글리칸 이 두 가지의 당사슬의 형태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현대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질병들이 지금 여기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자, 이런 질환들을 고통을 받는 분들이 사실 너무나 많이 있고 저는 정말 아직도 미개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천식, 비염, 두드러기, 습진조차도 해결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가 질환은 더더구나 뭐 자가 면역 질환하면 거의 뭐 치료가 불가능한 병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바이러스 감염 같은 것들 비형 감염 이런 바이러스 감염 거의 손 못 대고 있잖아요. 결국은 간암으로 가고 있죠.
그리고 뭐 치매 이런 뇌질환들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게 인제 사실 암이 정말 무섭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음 정말 음 암과 관련된 당생물학과의 관련성을 생각한다면 물론 누구나 다 지금 환경이 너무나 오염되어 있고 유발 암을 유발하는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 누구도 장담을 하지는 못하지만 최소한도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우리한테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제 바이러스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삶이 뭐 180도 다 바뀌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것들도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어 있고 거기에 대한 툴은 사람들은 이 당생물학의 가치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무서운 존재고 코로나가 백신은 꼭 맞아야 되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이렇게 어 중요한 사실이라고 막 떠들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들을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의학이 갖고 있는 그런 한계들을 저희 같은 이제 통합을 하는 의사들이 인제 해결을 하는데 대부분의 옷이 뭐 20 년을 알았어요. 10 년을 알았어요. 뭐 이런 분들이 오시면 설명을 했을 때 이렇게 통합적인 설명을 했을 때 거의 다 이해를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신뢰를 가지고 또 몸을 맡기고 또 임상 결과를 내고 있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통합 의료를 찾는 환자층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만약에 의료인들이 있다면 이쪽 인제 통합 의료 특히 당생물학에 기반으로 한 통합 의료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서 많은 분들이 이 당생물학에 입각한 통합 의료를 적용을 하는 것을 했으면 많은 의료인들이 동참을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당사슬은 이렇게 "생명의 달콤한 언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포 표면의 끝에 이렇게 단순한 당들로 연결되어져서 이렇게 덮여져 있죠. 이것들이 어떤 정보체, 생화학적 정보체보다 중요한 이유는요. 당은 우리 인체 어디 한 곳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에 ubiquitous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현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 그런 뜻이지요. 어디에서나 이 당은 존재를 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 가치가 중요한지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 의학에서 당은 그냥 뭐 에너지원을 내는 거 요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었죠. 그렇지만 새롭게 밝혀진 당생물학에 의해서 우리 세포의 구조를 담당하고 어떤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인제 세포 표면만을 본다면 세포 표면이 단순하게 매끄러운 이런 세포막이었다면 지금 이게 매끄럽지 않은 어 당사슬이라는 이런 털과 같은 걸로 덮여져 있다. 얘네들이 8 가지의 단당류로 존재해 있다라는 것이고요. 얘네들이 하는 역할이 첫 번째는 비타민, 미네랄, 영양을 흡수하고 나르는 역할을 하고 적절한 곳에 가서 쓰이게 내비게이터 역할을 한다라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면역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세포와 세포끼리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 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데에서 당사슬 하나만 결함이 생겨도 면역에 문제가 생기고 소화흡수에 문제가 생기고 세포와 세포끼리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면역이 떨어지고 자가 면역이 오게 되고 영양 흡수가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과서에 1996 년도에 생화학 교과서에서 이 이론이 처음 이제 실리게 되죠. 로버트 머레이 박사가 초창기에 이 내용을 96 년도 생화학 교과서에 당단백 편에 기술을 하셨고요. 이분이 이 가치를
노학자이세요. 굉장히 저도 처음에 예 90 언제였지? 2007년 2008년도에 텍사스에 가서 이분을 배웠는데 정말 고매한 노학자이세요. 이미 많은 업적을 이룩하신 학자분께서 사실 뭐가 부족해서 이런 조그만 회사에 와서 이렇게 고문 역할을 하시겠어요. 이 가치가 얼마나 우리 생명에 위대한 역할을 하는지를 어떤 학자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메나테크에 오셔서 고문 역할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교과서에 나와 실려 있는 내용이 바로 8가지의 단당류들이 당당백편에서 이렇게 발견되어지고, 자, 이것을 근거로 해서 메나테크라는 회사에서 이제 6천의 식물을 다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 인체가 필요한 8가지 단당류를 이제 복합 물질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당 영양소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2012년도에 국립과학원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당사질이 없으면 세포가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질환들이 당사슬과 결함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당사슬이 병원균과 상호작용할 때 대부분 작용을 한다. 그리고 암의 일반적인 특징은 이 당사슬이 변화가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제 전자현미경으로 보면은 당사슬이 정상적이었을 때하고 우리가 이게 8시간 만에 당사슬이 이렇게 소실되는 걸 이렇게 보면은요. 어떤 상황에서 소실이 되냐면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다음에 심하게 운동을 했다. 그다음에 커피, 탈수, 술, 담배, 노화, 그다음에 당질 지수가 높은 음식, 그다음에 추위에 노출되는 거, 그다음에 항암제 이런 약물에 의해서 이 당사슬이 이렇게 파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복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외부에서 당 영양소를 이제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8시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복구를 해줬을 때 이것이 당사슬이 이제 복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시로 이제 당 영양소를 복구해 주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세포막에서 정상적인 당사슬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밑에서는 당사슬이 정상적인 당사슬이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건강한 당사슬이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와서 침투를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면역이 아주 튼튼하다. 근데 이 밑에서는 당사슬이 이렇게 손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면역에 취약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든 뭐든 내가 어떤 바이러스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당뇨가 있거나 고혈압이 있거나 나이가 먹었거나 어떤 영양이 결핍되어 있거나 이런 기저질환이 있거나 하는 상황에서 바로 당사슬이 이런 형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사슬을 튼튼하게 잘 섭취해 준 사람들이 건강을 하다. 이렇게 건강했을 때 우리는 바이러스로부터 면역이 잘 유지되어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이 단순한 그림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를 시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거는 적혈구 표면에 있는 당사슬을 우리가 전자현미경으로 이제 살펴본 거죠. 자, 이 보면 이제 단순한 당사슬을 글리칸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제 글라이코캘릭스라 해서 복합 물질을 글라이코캘릭스라고 그러죠. 이 세포 표면을 자세히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 바로 스핑고신이라는 지질에서 당사슬이 이렇게 나와서 당 지질의 형태로 당사슬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O형의 B는 글루코스, 갈락토스, 에너지, 갈락토스, 갈락토스, 퓨코스라고 하는 이런 당사슬 형태로 되어 있어서 O형의 P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A형은 역시나 당 지질의 형태로 있는데 O형에 비해 에너지드 갈락토스 아민이 붙어 있다라는 거고요. B형의 B는요, 역시 O형에 비해 갈락토스가 붙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 하나가 바로 세포의 얼굴을 결정짓는다라는 것이고요. 이 당 하나에 의해서 면역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정도로 당사슬 하나는 우리 인체에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외부에서 영양으로 공급하지 못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우리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으로 갈 수 있냐를 또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겠지만 어마어마한 정보를 이 그림 한 장에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A형에게 B형 피를 수혈했으면 바로 당 하나 차이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냐 그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자, 그래서 인제 방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첫 번째 방어의 1차 방어막은요. 점막이에요. 점막은 글라이코프로틴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호흡기와 소화기와 비뇨기와 생식기 이 4가지 기관은 모두 다 점막층으로 덮여져 있어서 이것들이 1차 세균이나 바이러스 어떤 독소로부터 방어를 하는 첫 번째 관문이 되겠고요. 근데 내가 영양소를 제대로 섭취도 못하고 물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이렇게 돼 봐요. 그러면 바로 탈수가 되면서 점막층이 소실이 되면서 나의 면역은 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것에 취약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기를 달고 산다 또는 장염에 걸린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단순한 이야기지만 가장 흔한 질환이 감기나 바이러스성 장염이지만 사실 감기를 달고 산다고 해서 우리가 건강하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감기를 걸리지 나는 어떻게든 감기가 걸리지 않아. 이랬을 때 건강하다라고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난 툭하면은 장염에 걸려. 장염에 툭하게 걸리는데 영양이 먹은 것이 제대로 흡수가 되어서 그것이 세포로 들어가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정보가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지만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 영양소를 우리가 섭취를 꼬박꼬박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호흡기 점막, 그다음에 위 점막을 건강하게 해 줘서 감기로부터 아주 흔한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먹은 음식을 잘 소화시키는 거. 사실 건강은 큰 데 있는 것이 아니죠. 평상시에 잘 먹고 잘 쉬고 영양 섭취를 잘하고 수분 섭취를 잘하고 과로를 피하고 이런 데에서 건강의 기본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영양소를 좋은 탄수화물이죠. 좋은 탄수화물을 먹는 현실이어야 되는데 지금 현실이 왜 우리 당생물학을 강조하느냐 하면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대부분 좋은 탄수화물을 먹냐 이거예요. 좋은 탄수화물은 어디에 들어 있어요? 우리 전통 한식에 들어 있어요. 나물류, 된장국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지금 뭐예요? 밀가루, 라면, 빵. 자, 병에 걸린 사람들 보면 첫 번째 먹거리 어김없어요. 나는 수년 동안 라면 먹었어요. 그리고 밥 제대로 안 먹었어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좋은 음식 안 먹었어요. 좋은 탄수화물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자가 면역이 온다든가 면역이 떨어진다거나 나중에는 우울증이 온다거나 그게 더 진행이 되면 처음에는 뭐 장루수, 알러지, 자가 면역, 전체 염증, 뭐 대사 질환 이렇게 오지만 궁극에는 그게 인제 최종적으로 암으로 발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정상적이고 일상적이고 균형 잡힌 식사 이것이 우리 건강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해 주는 게 바로 당생물학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치시면 안 돼요. "이거 맨날 듣는 소리야. 점막, 글라이코프로틴이야. 중요해. 1차 방어막이야." 근데 일상에서 생활하는 먹거리의 습관에서 이것을 잘 유지하는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너무나 거의 점점 없어지고 있다. 이것이 지금 현대인들의 문제인 거죠. 질병에 걸린 사람들의 히스토리 테이킹을 해 보세요. 병력. 병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병력이 뭐예요? 어떤 먹거리를 먹느냐. 그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보면 나는 라면을 주식으로 먹어요. 빵 먹어요. 밀가루 먹어요. 밥 잘 안 먹어요.
탄산음료 먹어요. 찬 음료 먹어요. 커피 먹어요. 술 먹어요. 이렇게 점막층을 다 파괴시키는 뭐 콜라 먹어요. 사이다 먹어요. 따뜻한 물, 국물 안 먹어요. 이런 습관에서부터 이미 우리는 1차 방어막이 다 깨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질병이 이미 시작이 되고 있는 온상이 되는 것이죠. 자, 뮤신은 강하게 당화가 되어 있는 그런 단백이에요. 이것이 우리 호흡기와 위 점막과 그 비뇨기와 생식기 점막층을 다 형성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위장이 좋아져요. 감기 달고 살던 사람이 없어져요. 지렴이 그렇게 자주 있던 사람이 없어져요. 방광염 그렇게 달고 살던 사람들이 방광염이 없어져요. 자, 영양소를 먹으면서 우리가 일상으로 고통받았던 그런 증상들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병이 어때요? 소화제 먹고 방광염 생기면 항생제 먹고 지렴 생기면 산부인과에서 항생제 맞고 이렇잖아요. 감기 걸리면 감기약 먹고 그게 더 진행되면 폐렴 버리고 질병은 정말 너무나 단순한 데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화기, 특히나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장누수잖아요. 위 점막이 망가지고 그다음에 소화기 점막이 망가지고 장 점막이 망가지면 이게 이제 우리가 먹은 음식들은 깨끗한 음식만 들어오질 않잖아요. 이렇게 해서 독소들이 혈액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정상적인 세균과 정상적인 방사수를 형성을 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이지 못한 대장균과 곰팡이, 캔디다 이런 것들이 막 득식을 거리고 거기에 장 점막이 손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장이 이제 누수가 미세하게 되면서 먹고 있는 음식들이 다 이제 들어가서 이게 이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IgG4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일상으로 먹는 음식들이 있어요. 나는 도마도가 웰빙 음식이라고 해서 막 도마도 갈아서 먹어요. 우유에다 도마도 갈아서 매일 아침 먹어요. 또 마늘이 좋다 해서 흑마늘 막 부어서 먹어요. 마늘즙 내서 먹어요. 근데 사실 장누수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것들이 다 독소가 돼요. 그래서 IgG4 검사를 해보잖아요. 그럼 도마도 알러지 나오고 마늘 알러지 나오고 그래요. 사실 우유 알러지도 엄청나게 흔해요. 계란 알러지 흔하고. 그런 음식들은요. 나한테는 이미 다 독소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를 할 때 그 독소들은 여기에 피 안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그것들이 피부로 표출되면 피부 질환이 되고 뇌를 쳐서 우울증이 생기게 되고 그것들이 만성 피로를 유발하고 통증을 유발하고 흡수 장애를 일으키고 갑상선 제일 1차적으로 자가 면역 일으키고 그다음에 뭐 감기 달게 살게 되고 이제 음식 알러지 일으키고 이게 그렇잖아요. 전체적인 시스템의 인플라메이션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아, 혈액 검사했는데 CRP가 높아.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세균이 들어온 것도 아니야. 곰팡이가 들어온 것도 아니야. 실제로 결절 홍반이라던가 이런 피부 질환, 습진, 이상한 정말 곰팡이도 아니고 세균도 아니고 바이러스도 아니야. 근데 나는 피부병이 막 생겨. 이런 환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약을 뭘 써요? 항바이러스를 써요? 항균제를 써요? 항생제를 써요? 쓸 게 없어요. 그러면 항결핵약을 써요. 항결핵약을 쓴다고 답이 돼요? 결핵균이 어, 원인이 아닌데 결국은 뭐예요? 당 영양소가 결핍되기 때문에 우리 몸은 염증이 잘 생기는 몸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 독소들이 피부로 표출되어서 피부 질환, 습진, 뭐 이런 것들, 홍반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아토피. 그러면 해답이 뭐예요? 독소를 차단하는 게 첫 번째고요. 장 누수된 거, 장을 복구를 해주는 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치료의 첫 번째는요, 독소의 차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글리코 영양소를 기반으로 한 클린요법이 가장 치료의 속성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제시되고 있는 이유예요. 첫 번째, 독소를 차단해야 돼요. 모든 음식들, 내가 먹는 음식들이 다 독소가 될 수가 있어요. 음식을 차단하고 그 다음에 장을 복구를 해야죠. 근데 복구를 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먹는 음식들이 독이 되는 음식을 먹으면 복구가 안 돼요. 걔네들은 계속 나한테 알러지를 유발시켜요.
그래서 IgG4 검사를 꼭 해야 돼요. 내가 오소린 같은 걸 먹는데 내가 우유 알러지가 있잖아요. 오소린 먹으면 나는 계속 속이 불편하고요. 그거는 약이 안 돼요. 독이 돼요. 그래서 IgG4 검사를 해서 우유 알러지가 있는지 계란 알러지가 있는지 이런 검사를 반드시 하는 게 저는 임상을 해본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오소린, 우유 알러지 있으면 오소린을 빼야 돼요. 그래야 편안하게 장이 복구가 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계속 오소린 자체가 독소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의학적 사실을 가지고 제 임상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상업적인 어떤 평에 입각해서 우리 메나테크 제품이 다 좋아. 이거는 과학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저는 과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임상을 통해서 과학적인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루수가 있게 되면 내가 먹은 독소들이 독소가 피부를 치고 그게 갑상선, 자가 면역의 제1타겟이 갑상선, 그 다음에 변비나 설사, 과민 대장, 만성 피로, 통증, 그 다음에 감기 달고 살고 우울증도 오게 돼요. 실제로 뚱뚱하거나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 보세요. 초콜릿 먹고 이런 사람들 우울증 있는 사람들 이상하게 많아요. 불안 장애가 있고요. 진짜 저 사람 정상인가? 할 정도로 성격 이상한 사람들 여러분들 보시지 않나요?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대장암이 발견됐을 때는요, 이미 건강한 점막에서 이게 자꾸 파괴가 돼. 장에 좋은 음식을 안 먹어. 계속 술 먹고 단짠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들 먹고 장이 버텨낼 수가 없으니까 뭐 용종이 생겨, 개실이 생겨. 벌써 그러면 위험 신호가 딱 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그냥 방치를 해. 그러면 이제 걔네들은 암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글리코 영양소를 유산균과 함께 먹게 되면 그것은 분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당으로 분해가 되어져서 결함이 생겨 있는 당화에 결함이 있는 부분에 가서 단순당이 가서 쓰여서 그거를 복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장에서 미세 지방, 단세 지방산들이 분비가 되어져서 이것들이 이제 하는 역할들이 이제 쭉 앞으로 설명이 나올 건데요. 제가 잠시만 일어날게요. 너무 더워가지고.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지금 대장에서요, 다당체가 들어가서 유산균에 들어가서요. 자, 우리 클린을 시킬 때 당영양소하고 유산균하고 막 제품을 먹이잖아요. 그러면 환자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막 배가 부글부글 끓어요. 막 그러죠. 그리고 배가 막 빵빵하게 부풀러 오르죠. 자, 그럼 뭐죠, 이거는? 이거는, 자, 다당 엠브로투스 우리 당 영양소와 유산균이 들어가서 유해균을 이제 분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요 엄청난 가스가 발생이 돼요. 부글부글 끓는다는 것은 이미 이제 발효가 되고 있다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막 배가 부풀어 오르죠. 가스가. 근데 장 운동을 원활하게 하는 사람 같으면 그것을 뭐 가스로 트림으로 배설을 한다거나 또는 변을 본다거나 묽은 변을 본다거나 이렇게 해서 안에 있는 것들을 이제 독소가 빠져나갈 수가 있겠지만 아주 중증 환자들 같은 경우, 암 환자 같은 경우 이런 분들은 이거를 해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응급 상황이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관장을 해줘서 그 가스를 빼줘야지만 이 사람의 복통으로부터 이렇게 고통받는 것을 해소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장은 사실 뭐 글리세린 관장 같은 거는 간단하기 때문에 집에서도 편안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커피 관장이나 저는 이런 거는 정말 권장하고 싶지가 않고요. 글리세린 관장 같은 거는 좀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유해균이 막 분비되면서 초반에 막 그런 걸
고통받는 분들은요. 그렇게 해서 조금 편안하게 해 주시면 나중에는 그게 이제 유해균이 어느 정도 분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좀 나중에는 이제 편안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클린 초반에 배가 부글거리고 배가 부풀어 오르고 배가 빵빵하고 아프고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 그런 경우에 뭐 장 운동을 시켜 준다든가 뭐 더 심각한 경우는 관장을 시켜 준다거나 요렇게 해 주는 게 이제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당체가 발효가 되어서 단당류로 분해가 되어서 영양소가 흡수되어서 우리가 부족한 당사슬이 부족한 곳에 가서 쓰이기도 하지만 단세 지방산들이 분비가 되어서 이것들이 장 점막 세포를 자극해 가지고 임파 세포를 자극해서 면역 세포를 활성화해서 면역을 조절하고 항염증, 항암 역할, 호르몬 조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세 지방산이 이렇게 보면 형성이 되어져서 여기 보면 그 세균 역할하는 펩타이드도 분비를 시키고요. 여기 보면 T셀, 레귤레이터리 T셀, 조절 T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염증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포 자살을 유도하기 때문에 암세포 같은 것도 이제 항암 역할을 해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런 대식세포도 이제 활성화시켜준다. 이런 이제 면역세포를 조절해주는 그런 역할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형 당뇨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개선이 되는 그 원리가 보면 이제 엠브로토스를 먹었을 때 유산균하고 이렇게 먹게 되면 단순 지방산이 조절 T세포를 분비를 시켜서 이것들이 자가 면역의 활동을 이제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랑게르한스셈의 베타셀에서 일어나는 염증을 제거해주기 때문에 일형 당뇨가 이제 개선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한번 이렇게 됐다고 해서 영구히 나는 해방이 된 걸까요? 그렇지가 않죠. 저는 완치라는 개념을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완치라는 개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암세포가 몸에서 없어졌다고 해서 완치라고 표현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 또 병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관리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내가 일형당뇨에서 완치됐으니 내가 예전에 먹지 못했던 음식 다시 다 먹고 다시 또 재발되는 경우가 태반인 경우죠. 그래서 철저하게 음식 관리하고 이렇게 우리 필요한 영양소가 공급되어져야 되고 항상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숏체인 패티 에시드가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식탐을 없애주고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소비를 이제 증가시키고 인슐린 분비도 이제 증가시키기 때문에 비만이 해소가 된다라는 그런 원리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방광의 점막 세포인데요. 여기는 건강한 당사슬이었어서 이런 이제 어떤 독소가 되는 것으로부터 방어가 잘 되는 반면에 이렇게 손상이 된 그런 데에서는요. 이제 소변에 있는 세균이라든가 소변에 있는 독소들이 이렇게 점막층을 파괴를 시키고 염증을 일으키고 또 이것들이 간질로 들어가서 이것들이 통증과 어떤 급박뇨라든가 빈뇨 이런 것들을 유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정말 방어막이 되는 당사슬 점막층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는 혈관이잖아요. 혈관 내피세포도 보면 이게 건강한 혈관인데 이게 건강하지 못한 혈관이잖아요. 여기는 혈관의 흐름이 원활한데 비해서 여기는 이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혈액에 이제 공격을 받아서 콜레스테롤 쌓이고 혈소판이 가서 응집을 일으켜서 동맥경화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클린을 하게 되면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독소들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혈압이 강화가 되고 혈관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지죠. 실제로 우리가 클린을 했을 때 가장 효과를 빠르게 보는 것이 당이 조절이 되고 혈압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고 고지혈증이 이제
그 콜레스테롤이 떨어지는 이 세 가지 효과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기존 의료를 저희가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중세기 의료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너무 좀 독하게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저는 좀 미개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약을 먹이는 의료가 어떤 환자한테는 약이 생명을 살리는 약이기도 하지만 약을 평생 먹어라. 밥처럼 먹어라. 거기다 반찬처럼 고지혈증약 먹어라. 또는 아스피린까지 추가로 먹어라. 이렇게 처방해 주는 의사들이 저는 어 정말 이 딴 세계에 사는 사람이 아닐까 할 정도로 '이렇게 패러다임이 다를 수 있을까? 어떻게 음 그럴 수 있을까?' 안경 낀 사람이 대부분 있는 나라에서는 안경 낀 사람이 정상이겠죠? 안경을 안 낀 사람이 비정상이듯이 약을 이렇게 먹이는 지금의 의료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30년 후에 의료를 생각을 하고 저는 지금 강의도 하고 있고 그래요. 제가 하는 의료를 저는 30년 후에 역사가들이 분명히 물론 저도 완전한 의료는 아니겠죠. 그렇지만 저는 30년 후에 후대 역사가들이 제가 하는 의료를 평가받기를 그런 심정으로 저는 의료를 하고 있어요. 자, 중추신경계도요. 이게 이제 미엘린 실스라는 것도요. 보면은 신경 수초와 이런 것들이 당 지질의 형태로 되어 있고요. 뉴런과 뉴런 사이에는 뉴로 트랜스미터를 전달하는 시냅스에서도 그 신경 전달 물질을 수송하는 수용체는 바로 당사슬로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신경세포를 지지해 주는 뉴로글리아 세포도 바로 당 영양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당 영양소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들이 손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파킨슨 환자들 보면요. 장이 건강한 사람 있나 보세요. 대부분이 장이 건강하지 않아요. 그리고 음식 알러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독소가 되는 음식을 계속 먹으니 그게 비비비를 통과해서 자, 리키가 장누수가 있고 그것이 인플라메이션을 일으키는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물질들을 독성을 유발하고 그것들이 비비비를 통과해서 신경세포에 염증을 일으키고 나쁜 단백질을 유발시킨다는 거죠. 그다음에 치매 같으면 뭐 터단백질이라든가 그다음에 파킨슨 같은 경우는 신누클레인은 이상 단백질을 자꾸 생성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어요? 장을 건강하게 해서 좋은 물질들을 뇌에 좋은 건강한 물질들 쇼체인 패티에시드나 가바나 세로토닌 전분 물질이나 이런 뇌 건강한 물질들을 생성하게 해서 자꾸 뇌 공급을 하게 해서 이 뇌를 청소를 해주고 물리쳐야죠. 나쁜 단백질은 없애주고 좋은 단백질로 대체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뇌질환을 해결하는 핵심도 결국은 장이에요. 그래서 장에 독소가 되는 음식은 차단해야 되고 장누수를 복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 누수를 복구해주고 장에 좋은 음식들을 먹여주면서 그런 이제 부산물 쇼체인 패티 애시드가 결국은 여기서 뭐예요? 뇌의 만족도를 높여주고 마이크로글리아 세포를 증가시켜주고 퍼미어빌리티를 BBB 퍼미어빌리티를 줄여주고 뇌 신경세포의 재생을 촉진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킨슨 환자들이 개선이 되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면 쥐를 이제 실험으로 파킨슨 병의 병리를 소개를 했거든요. 보면 인산화가 많이 됐을 때는요. 신누클레인이 침착이 늘어나고요. 인산화가 늘어나요. 근데 오그들레 당화가 많이 될수록 인산화가 줄어들고 신누클레인의 침착이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파킨슨의 병리학적 소견이 줄어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도 임상에서 파킨슨 환자들이 점점점 경과가 좋아지는 거를 저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동물 실험뿐 아니라 저희는 임상에서도 경험을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암을 보시면 암세포는 이렇게 정상적인 당사슬에서 변형된 암세포를 갖고 있어요. 자, 변형된 암세포들은 백혈구들이 가서 정상적으로 탐식 작용을 해줘야 되는 건데요.
이것을 못하고 있으니까 암세포들이 증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당 영양소를 풍부하게 먹으면 어떻게 해서 항암 역할을 하냐. 이것들이 이제 전이가 잘 되어서 어떤 다른 새로운 장기에 부착하는 거를 방지하는 거죠. 이 점막층에 장의 점막층이 튼튼하다면 이 자체가 이제 방어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만노스라든가 이런 엠브로토스 글리코 영양소는 자율상상세포를 활성화시켜 주기 때문에 이것들이 또 항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항암 효과를 일으키는 쇼체인 팩티시도 이런 기전으로 항암 효과를 일으킨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제 T셀의 조절을 이렇게 증강시켜서 인플라메이션이라든가 암을 유발하는 거를 억제시켜 준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부림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안타깝죠. 근데 대부분 뭐 시험관 아기를 한다 이렇게 하죠. 왜 이렇게 간단한 우리 먹거리에서 이 원인을 찾을 수 없는지 저는 정말 의아스러워요. 먹거리만 바꿔줘도 우리는 임신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이 너무 쉬운 데서 진리는 너무 간단하고 쉬운 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어려운 데서 찾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임용으로 쥐거든요. 이게 면역글로불린인데 이게 이제 단백질이면 여기에 이제 당사슬이 있어요. 당사슬이 당화가 잘 되어질수록 이것은 염증이 잘 생기지 않는 상태가 되고요. 이게 당사슬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면 얘네들은 염증을 잘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요. 그래서 자, 그다음에 이 당사슬은 천연의 항생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당 영양소를 충분하게 먹으면 우리가 좀 잘못된 음식을 먹어도요. 그게 방어가 된다라는 거예요. 장에서. 이게 이제 항생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초유가 면역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도 바로 이 초유들이 천연의 항생제, 박테리아로부터 이거를 방어해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단백뇨 같은 경우도 신장세포에서 이 당사슬이 이렇게 손상이 되게 되면 알부민이 자꾸 빠져나가게 돼서 단백뇨가 손상이 되고 결국은 이거는 신장염을 유발할 수가 있게 돼요. 빨리 단백뇨가 되어졌을 때 우리 글리코 영양소를 빨리 공급을 해주게 되면 더 이상 진행이 되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자가면역 질환 중에서 혈소판 감소증도 걸리는 분들 대부분 보세요. 먹거리가 결코 좋은 분들이 이게 병이 생기지를 않아요. 맨날 탄수화물 뭐 쪼꼬바 먹고 과자 먹고 스낵 먹고 이런 분들이 질병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죠. 균형 잡힌 식사를 한 사람들이 절대로 이런 자가면역 질환이 오지 않아요. 역시나 이거는 글라이코프로틴 혈소판 표면에 있는 이런 것에 혈액 응고를 일으켜야 되는데 얘네들의 결함인 거죠. 당사슬에 결함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이제 비정상적인 세포이기 때문에 백혈구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어져서 이것들이 자꾸 이제 파괴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은 혈소판 표면에 있는 당사슬의 결함을 복구해주는 풍부한 당 영양소를 먹게 해서 새로운 혈소판이 건강한 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다. 자, 근데 기존 치료법은 어때요? 스테로이드 쓰고 감마글로불린 쓰고 나중에 안 되면 비장 절제하고 더 이상 안 되면 뭐 이제 뭐 뇌출혈로 또 이제 사망도 할 수 있는 아주 정말 무서운 병이거든요. 근데 이런 원리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정말 예방도 할 수 있고 또 극복도 할 수 있겠죠. 자, 이거는 이제 관절이잖아요. 관절을 사실 노화가 되면 이렇게 노화가 되어서 이게 이제 단백 다당체들이 이렇게 손상이 되어지고 이것들이 이제 염증을 일으켜서 퇴행성 관절염이 오잖아요. 그러면 예방을 또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풍부한 글리코 영양소를 먹게 된다면 이런 상태에서 자, 이런 상태로 우리가 건강한 연골을 만들어 준다면 튼튼한 연골을 가질 수 있겠죠. 연골뿐 아니라 디스크,
이런 것들도 우리가 튼튼한 골격을 유지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우리 현실은 왜 이런 의학이 기존에 30년, 40년간 정말 유용을 자랑했던 그런 의학들이에요. 수술을 하고 약물을 치료하면 정말 훌륭한 의사 선생님 소리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환자들의 치유에 힘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수술을 하든 약물 치료를 하든 질병이 치료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수술을 기피하죠. 외과 의사들이 수술을 이제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수술을 해도 치유되지 않는 율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치 아프잖아요. 수술을 하지 않아. 이제는 뭐 시술이라는 걸 해요. 그것이 왜 그래요? 의학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죠. 수술은 잘 됐다고 하는데 환자들은 계속 통증을 호소하죠. 그거는 뭐예요? 치유의 힘을 잃었기 때문인 거죠. 치유의 힘을 왜 잃었을까요? 인체는 우리의 치유의 힘을 잃어버렸어요. 면역의 힘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세상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환경은 너무나 많이 오염되고 독소들은 우리는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먹거리를 독소가 해독이 되어지고 영양을 건강한 세포를 만들어 주려면 먹거리로 채워줘야 되는데 우리의 먹거리 현실은 과거에 비해서 20분의 1, 50분의 1로 이렇게 형편없는 먹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그러면 밥만 잘 먹으면 돼. 저도 그런 의사였으면 좋겠어요. 저도 떳떳하게 밥만 잘 먹으면 돼요. 그런 거 구태여 사서 먹을 필요 없어요. 이런 의사였으면 저도 30년 전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무슨 소리야? 먹거리가 이렇게 풍요로운데 먹거리가 풍요롭지만 이렇게 풍요롭지만 영양의 질은 20분의 1에서 30분의 1로 밖에는 공급받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지금 영양학자들이 통계로 밝혀지고 있는 현실이죠. 그래서 실제 당 영양소를 국한해서 본다면 이런 버섯류나 통곡류나 그래도 야채류 이런 데에서 우리가 공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것조차도 산업농약에서 영양소가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네나테크라고 하는 유일하게 만들어진 제품 보조제를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이것의 결함에 의해서 올 수 있는 질병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거를 필수 영양소로 우리가 주장을 하는 것이죠. 포도당, 만너스 바이러스, 글루코스, 누라민산, 만너스 글루코자민, 만너스 갈락토자민, 갈락토스, 이두른산, 글크론산 이런 우리 인체 포유류의 17가지 당당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 탄수화물이 예전에는 포도당 유일 이론이라 해서 그것들이 다 포도당만 먹으면 다 가동되어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떤가요? 비타민 C를 우리가 동물들은 비타민 C를 만들어내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비타민 C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밖에서 공급을 해줘야 돼요. 왜 그렇죠? 비타민 C를 만들어낼 효소가 이미 유전자적으로 상실돼 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요즘은 어떠해요? 비타민 D가 또 햇볕을 쬐면 만들어지는 비타민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비타민 D 새카만 농부들이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해봐도 비타민 D가 결핍인 환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래요? 비타민 D도 이미 비타민 D를 생성할 수 있는 자체의 효소는 이미 유전자적으로 이미 우리는 상실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포도당 하나만 먹으면 다 만들어낼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이미 그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효소는 더 이상 우리 몸에서 가동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 영양소를 공급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 좋은 탄수화물을 먹어야 되고 오른쪽에 있는 나쁜 탄수화물을 가급적 줄여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걸로 다 채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엠브로토스 거기에 짝꿍으로 영양소, 유산균을 반드시 먹어줘야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면역, 건강, 영양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이것은 제1의 혁명, 제2의 혁명, 제3의 혁명 다 우리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제4의 혁명으로서 당 영양소가 이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사실이에요. 자, 통합의학을 하는 여러 선생님들이
이런 정보를 마음을 열고 어떤 장벽 때문에 왜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저는 대충은 뭐 생각은 하고 있지만 자, 고양이가 쥐를 잡는데 흑고양이면 어떻고 백고양이면 어때요? 사람을 살리는 물질이라면 우리가 흑고양이든 백고양이든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 글리코의 영양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업자분들도 열심히 이 가치를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또 의료인들이 계시다면 이 글리코 영양소를 저와 같이 원장님이나 저와 같이 이미 임상에 적용하신 분들이 저를 통해서 많은 난치병으로 그동안에 고통받던 환자분들이 정말 행복한 건강을 찾는 그런 모습들을 보신다면 반드시 이 당생물학에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셔서 어 새로운 의학의 길로 가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학 교과서를 저는 다시 쓸 겁니다. 완성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초는 닦아 놓을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제 강의를 열심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강의 정말 감사드립니다. 언젠가 그 저녁에 줌 미팅 하실 때 원장님이 그 환자들을 밤늦게 이렇게 막 돌보시면서